지금 전세 시장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장난이 아니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책은 그 전세의 매물을 더 말라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르는 게 값인데 숫자로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전세값 일주일 새 6억 뛴 곳도, 강남은 국평이 20억 시대. 이 6억이 뛴 전세가 뛴 곳은 어디일까요? 송파에 있는 리센츠가 6억이 이번에 올랐다고 합니다. 강남 국평은 20억대라고 하고 20억대가 전세가 나가는 부분들이 성수동, 서초, 반포, 청담, 잠원 등 고가 주택이 있는 곳에는 전세값이 20억이라고 합니다. 20억이면은 사실 경기도에서 좋은 지역들에 좀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도 하죠. 그만큼 전세가가 점점 오르고 있고, 특히 이런 강남권의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는 원래 이제 3월 달까지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 물량들이 뭐 잡내화라든지 여러 가지 물량들이 있었죠. 소진이 되면서 전세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양상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급지의 고가 주택의 전세들도 지금 움직임들이 좀 많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새 6억, 요게 이제 리센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주일째 6억,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전세가가 석 달 만에 1억 5천이 올라간 거네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5억 5천이면은 강남권은 아니겠죠? 여기는 강북구에 있는 SK 북한산 시티의 전용 면적 84, 그러니까 30평대죠. 전세입니다. 근데 이 전세가 거의 4억에서 5억 5천까지 거의 석 달 만에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전세가 그냥 단면들 보여주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전국하고 이제 세부적인 걸 보여줬으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숫자. 4개월째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다. 서울의 전세값이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그 폭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가 0.86 정도로 찍히거든요. 굉장히 가파른 거고. 1월에는 0.47이었는데 2월에 0.59였습니다. 3월에 0.7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월은 0.86으로 전세가의 상승이 매우 가파릅니다. 이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른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 속도들이 아마 5월 9일 이후에는 조금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속도를 잠시 신호등이 있어서 멈춘 것이지 이제 앞으로 또 파란불이 되면은 빠르게 또 직진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풍기 현상들이 매우 크고 지금 정책들의 방향을 보면은 전세 임차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과 방향성을 본다고 하면은 전세에 대한 급등들, 전세값의 상승과 매물의 줄어듦의 속도와 비례해서 그 가격들이 올라감들은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세 안 보고 계약, 품귀 지수 5년 만에 최고.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보면은 부르는 게 값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 새 6억 뛰었고, 그 다음에 석 달 만에 1억 5천 올랐고, 그 다음에 넉 달째 더 급등하는 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5년 만에 최고로 수급지수가 많이 올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세도 안 보고 계약을 한다고 하네요. 왜 전세도 안 보고 계약을 할까요? 물건이 없으니까는 볼 시간이 없겠죠. 그리고 풍기 현상이 5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이게 왜 최고가 되었을까? 어느 정도의, 언제부터는 2021년부터 2021년 6월 이후부터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이 많으면은 안정화가 되겠죠. 근데 수요가 훨씬 많은 거예요. 급격하게 많아진 거죠. 상대적으로 공급이 크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래서 2021년 6월 이후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럼 2021년도는 6월은 언제냐? 딱 우리가 2020년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기 1주년 정도 채 안 된 시기에 거의 최고조로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임대차 입법 2+2가 개정된 이후에 1년 차가 되었을 때 급등의 양상들이 매우 컸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컸냐면은 제가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하남 같은 경우는 대명 강변타운으로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스타필드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요때 2020년 요 시점이 임대차 입법이 시작된 데죠. 요 시기부터 급등을 합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임대로 많이 몰렸어요. 전세로. 왜 많이 몰렸냐? 이때 교산 신도시,
여기에 당첨되려고 일단은 3기 신도시 발표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남이 그 당시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와 아랫단에 가격 격차가 생겼죠. 전세가의 가격 격차들이. 왜 그럴까요? 이 이중 가격이 된 거는 요 밑에는 갱신권을 쓰고 요 위에는 신규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시장의 가격들이 교란되기 시작했고 전세의 가격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2021년도 여기가 21년도거든요. 이때가 거의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때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강변타운을 보면은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가격이 고점들이 전세가가 2021년도랑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하남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강북입니다. 강북. 지금 그래도 거래량들이 가장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세가 폭등하는 거 보이시죠? 가격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때도 보시면은 2020년도 요때 임대차 입법에서 갱신권 2+2가 이제 시작된 시점이고 요때부터 가격이 이중 가격으로 똑같이 일어나고 가격이 급등을 했죠. 전세 가격 지수는 많이 올랐고 요때랑 또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도 매물을 줄였어요. 매물 감소 정책. 왜냐? 2+2가 되니까 미리 2년치 추가로 더 임대료를 받아냈잖아요. 신규로 가입하는, 신규로 전세를 맞춘 사람들한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2+2도 존재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실거주를 되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실거주를 하라는 거는 임대 물량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강북이잖아. 강남 쪽도 볼게요. 리센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1년 지난 이후에 2021년도에 거의 최고조가 갔습니다. 이때도 서로가 이분화된 가격들이 만들어졌고 지금 이때만큼은 아니지만은 호가는 예전에 고가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임대차 입법이 개정하고 2021년도에 전세가 시가 마를 때가 요때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수준하고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임대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정책들이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격들이 이중으로 형성되었던 시기와 지금도 다른 정책이지만은 물량이 없어지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전세 물량이 급감하는 거. 요 급감하는 거는 제가 한 2주 정도 이제 이 숫자들을 좀 보여주면서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세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에 대한 것들이 지금 심각한데 이게 끝물이냐? 아닙니다. 이 정책의 방향을 보면 이제 시작에 한 10% 정도 왔습니다. 뭐든지 이재명 정부는 빠른 것 같아요. 증여의 속도도 빠르게 만들고요. 예전에도 빨랐습니다. 근데 예전에 3년 차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근데 이제 5월 9일 되면은 이제 그게 또 가속화되겠죠. 매물들이 매매든 전세든 없어지는 수준들이.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또 판을 치고 있다고 했는데 거래량이 늘었거든요. 그게 판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임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갭 투자를 할 수 있도록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래를 하는데 거래를 하니까는 외곽으로 확산이 되잖아요. 본인이 하라고 해놓고 그래서 거래를 하니까는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 투기꾼들 활개를 치고 있네. X에 그러더라고요. 다시 투기꾼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든 원인이 뭔지를 보면은 정책의 원인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들이 포장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전세가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런 걸 합니다. 보증보험 비율을 90%에서 70%로 전세 보증을 축소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전에 전세가가 뭐 한 2억 정도가 맞춰져 있던 것들이 이제 보증을 뭐 90%를 했다고 쳐요. 근데 요거를 70%로 낮추면은 요 2억이 이 2억의 0.7%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27이 14, 1억 4천 정도인가요? 정확하게 계산인지 모르겠지만은 1억 4천 정도까지밖에 보증을 안 해주니까 지금 중저가에 있는
있는 빌라나 이런 전세를 가졌던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2억을 받았는데 지금 빌라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어. 전세도 지금 빌라도 조금 퍼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받아서 자산을 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낮춰버리면은 저가주택에서 자산이 좀 부족한 사람들, 특히 이제 빌라를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지방에 있는 뭐 집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리해지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전세 보증을 줄인다는 것은 이제 갭 투자를 막겠다는 건데, 갭 투자를 하는 것들을 이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축소시키겠다는 건데, 이 전세 보증금을 축소를 시키면은 거꾸로 저가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빌라 등을 포함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고 더 낮은 전세를 맞춰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걸 낮추면 낮출수록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가주택은 현금으로 좀 보호를 하겠죠. 근데 정부에서는 보증 비율을 90에서 70으로 전세 보증 축소를 추진을 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닉하게도 정부가 그토록 잡고 싶어하는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는요.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고가주택을 잡기 위해서는요. 서민이 잡혀야 됩니다. 아이러닉하지 않습니까? 잡을수록 서민이 잡혀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정책들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에서는요,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거주든 뭐든 간에 좋은 기준을 세워가지고 무주택자는 지금 이제 시장에 좀 탑승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집이 비싸다고 얘기하지만요, 내 돈에 맞는 데를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선택보다 내가 재정에 맞는 걸 고민해가지고 부동산에서 실거주라도, 지금 실거주 하면은 정책 모기지로는 이용할 수 있잖아요. 6억 미만짜리 집에 대해서는 정책 모기지론을 보금자리로는 이용할 수 있고, 생애 첫 주택이면요 거기에 LTV가 10%도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에 맞다고 하면은 정책 모기지론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무주택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전세로 계약갱신을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남았다고 전세를 마냥 만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선택은요,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가지고 이번 2, 3년, 3, 4년, 4, 5년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의 시장이 열악하게 되고 있는 이유는 정책적으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잡으려고 하는 정책적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그 정책이 서민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는 정책으로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 연결돼 있는데 한쪽 편을 들어주면요, 그 한쪽 편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부작용은요, 임대차의 시장의 불안함, 이걸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세 시장은 이렇습니다.